안녕하세요. 안나쌤입니다. 오늘 함께할 수업 영상의 주제는 소통하는 디자인입니다. 소통하는 디자인의 핵심 질문은 첫째, 디자인은 소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디자인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둘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왜 필요할까? 셋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조건은 무엇일까? 입니다. 오늘 수업 영상을 통해 소통하는 디자인, 소통을 위한 디자인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합니다. 혹시 디자인은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디자인은 소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디자인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소통하는 디자인, 소통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지금 선생님이 했던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 소통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선생님이 디자인이 소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디자인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독특한 디자인의 병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이름은요, 2분의 1 음료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음료수병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혹시 반쪽짜리 음료수병이 독특해 보이시나요? 혹은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또 어떤 사람은 디자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반쪽만 존재하기 때문에 병뚜껑도 반쪽, 용량도 반쪽입니다. 그럼 디자이너는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2분의 1 디자인을 만들었을까요? 디자인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병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접시도 2분의 1입니다. 접시의 반쪽은 그냥 뚫려있는 빈 공간이네요. 어떻게 보면 공간을 낭비하고 있다,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이 디자인을 만든 걸까요? 선생님이 이 디자인을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디자인이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 새로운 기부 문화를 제안한 비영리 사회적 캠페인 2분의 1 프로젝트로 디자인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2분의 1 프로젝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나머지 절반의 비용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자는 취지의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디자이너가 왜 이런 디자인을 구상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부란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기부자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야만 가능하기에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의 직관적이면서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디자인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디자인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 마음에 와닿나요? 선생님은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2분의 1 프로젝트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취지가 너무 좋을 뿐더러 디자인도 매력적이라서 이 프로젝트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디자인의 힘이겠죠? 선생님도 참여하고 싶어서 알아보았는데 이 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부라는 사회적 선행이 만나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언제든 참여하고 싶네요. 자, 방금 살펴본 2분의 1 이 프로젝트처럼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또 다른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실용적인 디자인입니다.
그럼 이러한 유니버셜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원칙과 그 사례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유니버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한 사용, 동등한 사용, 두 번째는 사용의 유연성, 세 번째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네 번째는 쉽게 알 수 있는 사용 정보, 다섯 번째는 사고 방지와 오작동에 대한 포용, 여섯 번째 최소의 신체적 부담, 일곱 번째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공간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공평한 사용은요. 누구라도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혹은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등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이 디자인의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성별이 다르거나 등등과 무관하게 동등한 사용이 가능하게끔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용의 유연성입니다. 이것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에게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사람들마다 다른 각양각색의 선호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왼손잡이이거나 오른손잡이이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온 양손 가위처럼 모두를 고려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은 직관적인 사용입니다. 이것은 경험, 지식, 언어 등 사용자의 수준에 상관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용 정보입니다. 이것은 주위의 상태, 사용자의 지각 능력과 상관없이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청각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시각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등 지각 능력에 상관없이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은 사고 방지와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한 포용입니다. 이것은 디자인이 위험과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사용자가 언제나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결핍의 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나 오류를 제거 혹은 예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의결핍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주 많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만들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고양이가 컴퓨터의 키보드를 밟았는데 이상한 키보드들이 마구마구 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 몇 개의 키보드를 오래 밟고 있어서 순식간에 자료가 사라졌어요. 거기에 3시간 동안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했는데 저장하는 것을 깜빡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컨트롤 Z가 존재하죠. 고양이가 키보드를 밟은 순간을 뒤로 돌려주는 실행 취소 버튼처럼 디자인은 사용자의 오작동이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것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갑자기 유니버셜 디자이너가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여섯 번째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은요, 낮은 물리적 노력입니다. 낮은 물리적 노력이라는 것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최소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힘든 자세를 취하거나 과도하게 물리적 노력이 요구되거나 한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등의 경우는 사용상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중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에너지가 넘칠 때에도 혹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에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편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낮은 물리적 노력으로도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마지막 7번째 원칙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공간입니다. 디자인은 신체의 크기, 자세, 이동과 관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손이 닿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크기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거나 중요한 기능은 어떤 자세로든지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키가 좀 작은 편인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버스를 타면 위에 달린 버스 손잡이를 사실 제대로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손잡이를 잡으려면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꽃발을 디뎌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앉은 자리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잡아야 했었는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키가 큰 사람도 혹은 키가 작은 사람도 지하철이나 버스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는 2019년 유니버설 디자인 수상작으로 바른 물병이라는 제품 디자인입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은 목이 아픈 환자나 목 관절이 약한 노인들이 부가적인 기기 사용 없이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디자인된 휴대용 물병입니다. 물병의 입구가 일반적인 물병과는 달리 경사져 있어서 마실 때 코와 같은 다른 신체 부위에 닿지 않고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아도 물을 끝까지 마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몸이 아프지 않은 일반인들,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목이 아픈 환자나 노인들을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유니버설 디자인은요. 2014년 유니버설 디자인 수상작인 빨래판 바구니입니다. 이 빨래판 바구니는 제3세계의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디자인인데요. 제3세계의 사람들은 빨래를 할 때 빨랫감을 담아서 머리에 이거나 힘들게 메고 강가에 가서 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래통도 챙겨야 하고 빨래판도 챙겨야 하고 혹은 빨래판이 없을 경우에는 손으로 빨래를 해야겠죠. 그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빨래통을 펼치면 빨래판이 되도록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니버설 디자인은요. 2017년 수상작인 원핸드 디쉬 워싱입니다. 평소에 설거지를 할 때 씻을 물건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스펀지를 들고 양손을 다 사용해서 설거지를 해야 한다면 이 디자인은 고정된 스펀지를 통해 한 손으로도 쉽게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한 손으로도 쉽게 설거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손 사용자나 외팔 사용자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손이 다쳐서 한 손으로 설거지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양손을 다 사용해야 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디자인, 저는 안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